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분들 16년차 증권사 트레이더 야생마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일 급락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냐, 그리고 주말에 그러면 반전 시그널을 통해서 월요일날 상승이 좀 나올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특히 금요일장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말 내내 샌프란시스코 중심의 최태원 회장,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재용 회장도 갔었죠. 이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를 꺼낼 것이냐. 대부분 지금 젠슨 황이라든지 엔트로픽 회장님, 그 다음에 퀄컴 회장님 다 지금 집합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돌면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다음 주에 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완전히 급락이 나버렸습니다. 매도 사이드가가 발동이 됐고요. 15시 20분 기준 마이너스 6.29%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선물은 7%까지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사이드카가 걸렸다. 외국인 순매도는 제가 체크했을 1조 2천억인데 최종 한 2조 원 가까이 매도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실제 매도한 물량을 보면 7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의 매도 물량을 보면 약 200조를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가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번수가 문제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미국 기술주의 AI 투자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투자 자체를 너무나 크게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돌아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그래도 나머지 빅테크 친구들보다는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보다는 양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거 계속 투자할 수 있어? 너무나 불안불안한데? 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돌면서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인들 매도를 통해서 끌어내리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참 속상합니다. 트럼프가 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 있고 국제유가가 지금 90불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란 7월 30일 있을 FOMC의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급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을 벗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 매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박 가능한 거, 회복 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실적 이후에 AI 투자, 이 부분에 대한 둔화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드린다면 해결 방법은 여기서 나올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올 것이다. 지금 한국과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모여있고, 한국에선 이재명, 이재용, 최태원, 그리고 네이버 분도 갔죠. 빅테크의 젠슨 황, 샘 올트만, 다리오 아모데 엔트로픽 회장, 혹탄 브로드컴, 이분들이 지금 한 테이블 안에 딱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까? 그래서 핵심 아젠다를 딱 봤더니 국내 기업과 빅테크 투자에 MOU를 좀 체결을 할 거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진짜 을이었죠. 을. 근데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 ASML은 을입니다. 누가 봐도 EUV 식각장비를 만든 을인데 슈퍼 을이죠. 완전히 갑이 여기 쪼그라져 있는 슈퍼 을입니다. 이런 식의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회장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게 D램과 HBM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얘네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무용지물이에요. 특히 엔트로픽 같은 거, 브로드컴, 오픈 AI, 샘 올트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사에서 접대받으러 갔다. 진짜입니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과 또 메모리 AI 공급 협력을 공식화할 것이고 AI 투자의 지속에 대한
메시지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일각에서 이거 돈이 그렇게 없는데 투자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불식이 많잖아요. 솔직히 불안감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서 불식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시장의 공포는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인다라는 것들은 결국에 다음날 빅테크 CEO와 한국 메모리 회장과 투자 협력이 공식화되면은 이게 좀 너무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 주 주말에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 회동도 안 열렸는데 뭐 그냥 결과가 무조건 좋게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맞습니다. 맞어. 근데 이거는 단정이 아니라 조건부 검증입니다. 조건부. 뭐냐면 회동 결과가 안 나왔는데 AI 투자 계속 나오는 거야?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이번 주 주말 확인 가능한 검증 포인트가 있다는 거고, 급락의 첫 번째 원인은 그대로 유효하고 그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 회동을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뭐 결과물이 없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진짜 너무 심각한 거밖에 안 돼요. 바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2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단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가중화될 거예요. 물론죠. 뭐 주말에 또 트럼프가 갑자기 뭐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로또. 그래서 불가능하다. 우리가 예측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체크가 돼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요 스케줄을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 펀더멘털 실적 확인을 하자. 7월 28일 날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7월 29일 삼성전자 확정 신고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7월 7일 날 나오는 거는 예비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비치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가 잠정 실적 발표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별표 3개짜리 7월 30일 새벽 3시에 뭐합니까? FOMC 캐비너시 신임 이장의 첫 주요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일단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9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동결을 하고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HBM 수요 자체는 꺾인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8일과 29일 AI 투자 둔화 프레임으로 숫자를 먼저 반박하고 그 다음 FOMC 순서가 나오는 순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공포는 하나로 지수 전체에 같이 빠지는 현상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급락을 하는 장세가 나오기보다는 실적으로 갈리는 개별 종목들이 이제 튀는 시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주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주말 지나서 샌프란시스코에 좋은 이야기 나오고 다음 주에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반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샌프란시스코의 이야기, 그로 인해 투자 지속 공식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 펀더멘털, 요걸 이제 선 확인해야 되고요. HBM 수요지 우려에 대비한 실적이 반박의 여지가 있다.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죠. 변수.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유가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생각보다 회동 결과가 별로야. 그렇게 되면은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FOMC에는 동결, 비둘기파적인 도비시한 이야기가 좀 나와주길 바랄 뿐이고, 중단학적 리스크는 제발 좀 우리 트럼프야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협상하자. 이렇게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회동은 저는 이거는 솔직히 걱정 안 해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더 줘, 조금만 더 줘, 빨리 줘, 나부터 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LTA 장기 공급에 대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면서 투자를 점점 더 늘리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매도 사이드 칸은 일시적인 부분들이고, 샌프란시스코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바탕으로 반드시 반전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무리 빠르게 실시간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진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야생마 주식TV에 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소통하는 방. 여기서 전부 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곳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증권사에 한 16년 있지 않았겠습니까? 증권사에 정확하게 10년, 나머지 6년은 자문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경력증명서를 아예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 팩트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근무한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상기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증권 경력증명서 갖고 왔고요. 당연히 자격증도 있습니다. 증권투자상담사 요게 있어야 이제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3종 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증권투자상담사 2010년도 7월 22일 날 제가 취득을 하고 증권사에 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요거는 선물 옵션 하는 친구고요. 단일 레버리지 옵션 상품 하시는 분 많죠? ETF. 요게 이제 옵션 상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육 받으셨을 것 같아. 간단하게. 저는 이거 자체를 운영하는 친구입니다. 여기 같이 자격증도 있고, 마지막에 펀드. 전체적인 펀드 자체를 움직이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게 통합됐어요. 2018년도에. 제가 다시 재취득을 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뭐를 많이 했냐.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일 한 하루에 2개 정도씩 제가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고, 그 종목을 7월 15일 날 드렸던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려산업이라는 친구를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2시 35분입니다. 저는 종가 베팅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2시 한 반 정도가 되면 이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딱 사시면 됩니다. 고려산업. 이렇게 사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려산업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얘는 좀 이제 재밌죠. 여기 보시면 돈가 베팅 7월 22일 수요일 2시 47분. 근데 사실 원래는 케이프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 나오면 매드업을 드렸어요. 매드업. 원래 위로 올라가 보자. 여기 나오네요. 원래는 흥하해운과 22일 날 흥하해운과 매드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시 25분에 매드업을 드리고 나서 정말 바로 그냥 VI가 매드업이 걸려버려가지고 제가 이거는 종가 베팅하기 좀 힘들겠다. 이미 수익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해당 종목은 슈팅이 나온 만큼 수익을 챙기고 재집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진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내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게 케이프를 드린 거예요. 케이프. 그래서 여기 보면 종가 베팅 추천주 흥하해운 매드업 수익 후 케이프로 교체 매매 이거. 아무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변화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좀 주요 실적에 이런 거 다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여기 보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 보이시죠? 야생마 주식TV 고정 댓글. 여기 폼을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폼이 있어요. 닉네임 또는 성함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연락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카카오 아이디도 괜찮습니다. 구독자 전용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시장에서 이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확인해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청하시는 분께는 이런 자료 같은 걸 또 원하시면 제가 또 안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야생마 TV 야생마 여기까지 좀 해볼 거고요. 뜨거운 불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